논문 같은 경우에는 DPO라는 게 사실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안 된 방법론이지만 사람들이 그 허깅 페이스 TRL 같은 라이브러리를 보거나 하면 되게 많이들 쓰고 있고 그만큼 어떤 인스트럭트 PT에서 썼던 강학습을 써서 할 수 있었던 어떤 트레이닝을 되게 쉽게 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튜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친숙한 방법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그러니까 쓰기가 쉽다 보니까 데이터셋 넣고 그냥 돌리면 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쓰기는 쉬운데 정작 안에서 어떻게 모델이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냥 뭐 선호되는 답변의 확률을 늘리고 그 반대는 줄이고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논문 리뷰가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이 DPO가 뭘 어쨌다는 건지 뭐 그 이전에는 왜 굳이 그 강화학습을 써서 어렵게 튜닝을 해야 했었던 건지 그리고 왜 이걸 쓰니까 잘 되는지 뭐 그래서 어쨌든 안에서 내부적인 구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원래 있던 메소드랑 무슨 차이인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분들에게 좋은 리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은 애브스트랙트부터 시작해서 좀 탑다운으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사실 이 애브스트랙트에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의 이 프리트레이닝 메소드, 그냥 앞 단어들이 다 들어왔을 때 바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는 저 지식과 추론 능력을 학습하는 데에 되게 강점이 있대요. 하지만 그들의 출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건 그 메소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미테이션 때문에 힘들다. 뭐 밑에 보면은 completely unsupervised nature 때문에 힘들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스티어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대체 메소드로 이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그래서 RLHF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랭귀지 모델의 출력을 이제 인간이 평가한 랭귀지 모델의 출력에 대해서 인간이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이렇게 평가한 데이터셋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셋은 모델이 출력한 거에 대한 인간의 어떤 선호도가 담긴 데이터셋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런 인간의 선호도라는 걸 랭귀지 모델에 주입을 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앱스트랙트의 반인데 뭔가 감이 잘 안 잡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앞에 두 개 중에, 그러니까 이 앞에 네 개 중에 이 두 개가 이제 기존의 방법론에 대한 내용인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 밑에 있는 질문부터 보자면, 뭐 지식과 추론 능력을 학습하는 거에 강점이 있는데 저런 스티어빌리티, 그러니까 인간의 선호도를 가지고 이렇게 뭐 조정을 하는, 랭귀지 모델을 조정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추론 능력을 학습하는 거랑 그렇게 선호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거랑 뭐가 대체 다르냐. 뭐가 대체, 뭐가 대체 다르길래 이걸 굳이 이렇게 빼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또 뭐 이걸 조정을 하고 싶다. 스티어빌리티를 얻고 싶다. 즉, 인간의 선호도를 인간의 어떤 선호, 내지는 답변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데, 왜 꼭 저 강화학습이 필요할까?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던 파인튜닝이나 그런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로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이 두 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좀, 어,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인트로덕션에 나오는데, 어, 이거 뭐 제 뇌피셜 반, 뭐, 오피셜 반 해서 있는 어떤 도표인 것 같아요. 저 네 가지 파트가. 뭐 길진 않은 역사지만 역사적으로 GPT를 비롯한 이런 제너러티브 LLM이 부상을 하면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 수 있는 어떤 기계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태스크 바이 태스크로 뭐 서머라이즈 모델 만들고 뭐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하는 모델 만들고 뭐 그랬다가 이제 이후에는 뭐 엘모 같은 거 나오면서 뭐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해서 미리 어떤 각각에 대한
각각에 대한 모델을 따로 만들기 전에 어떤 언어에 대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일단 만들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학습을 시키자 뭐 이런 게 있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의 이런 메커니즘으로 넘어왔죠. 먼저 뭐 다 엄청 많은 양의 코퍼스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특정 태스크에 파인튜닝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엔샷 러닝이 나온 건데 저 세 번째 화살표 그러니까 세네 번째 단계 사이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샷 러닝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쓰임새가 되게 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전까지는 단순히 그러니까 저 세 번째 단계의 파인튜닝을 빼면 이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풋을 넣으면 그 어떤 주어진 글에 대해서 뒤에 나올 만한 뭐 다큐멘터를 그냥 쭈르륵 만드는 애였다면 이제 저 엔샷 러닝이라는 게 나오면서 뭐랄까 어떤 인풋으로 단순히 그냥 어떤 다큐멘터를 넣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라라는 인스트럭션을 같이 주고 그러니까 인풋 더하기 인스트럭션이죠. 그걸 이제 프롬프트로 넣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스러운 아웃풋을 내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오브젝티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아까 인스트럭션에 해당했던 그 뭐뭐를 하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제너럴하게 그러니까 아주 제너럴한 인스트럭션을 모두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변스러운 답변을 제공을 하는 뭐 그런 게 오브젝티브가 되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뭐 엔샷 러닝은 그렇다 치고 프리트레인이랑 파인튜닝 둘 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 저 롤아웃이라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저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뭐 토큰 1을 생성하고 뭐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토큰 1을 생성하고 그럼 프롬프트랑 토큰 1을 기반으로 토큰 2를 생성하고 그렇게 쭉쭉쭉 어떤 토큰을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토큰을 나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그래서 이제 돌아간다고 해서 롤아웃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얘가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뭘 배우고 뭐의 강점이 있고 얘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컴플리션이에요. 개념적으로 컴플리션이라는 건 어떤 텍스트에 어떤 부분이 들어왔을 때 남은 텍스트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모델이 개념적으로 어떤 컴플리션 모델이 세상의 지식을 잘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식이라고 많이 쓰는데 저는 재현을 잘하는 모델이다가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에 나타난 뭐 아주 많은 현상으로서 직접 이렇게 드러난 텍스트들 있잖아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결국 어떤 다큐멘트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모든 글들을 이제 코퍼스로 넣고 그걸 이제 그 전체를 그냥 학습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transformer is 다음에 뭔가를 추측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빈칸에 가장 들어갈 만한 단어를 자기가 학습한 코퍼스 내에서 뭐 찾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본 어떤 코퍼스 내의 문서들이 뭐 트랜스포머 is 하고 그 뒤에 특징들이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는 글들이 되게 많았을 테니까 이상적인 코퍼스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들을 컴플리션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지식을 학습하는데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 뭐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컴플리션을 잘 할 수 있다는 거는 재현된 모든 텍스트를 잘 꺼낼 수 있도록 옵티마이즈가 되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추론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런 랭귀지 모델은 이런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만으로는 completely unsupervised한 nature 때문에 지식적인 면은 충분하더라도 스티어빌리티는 불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티어빌리티라는 말 말고 이제 프리퍼런스라는 말을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프리트레이닝 메소드에는 사실 라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라벨이냐면 이게 좋은 샘플인지 나쁜 샘플인지에 대한 라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 디스트리뷰션을 잘 종합을 해봤을 때 T 이전 토큰까지가 기분되었을 때 T번째 토큰으로 뭐가 왔던 것 같은지 그 데이터셋을 종합해봤을 때 그거를 학습을 하는 거니까 라벨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면은 그냥 데이터셋 전체인 거고 걔네 중에 뭐가 좋은 샘플이고 뭐가 나쁜 샘플인지에 대한 구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좋은 샘플, 나쁜 샘플이라는 거는 뭐 데이터 클리닝으로 뭐 없애야 되는 나쁜 샘플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나쁜 샘플들을 걸러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의 나쁜 샘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지식적으로는 좋은 샘플인데 그냥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좋은 샘플인데 이걸 이렇게 프리퍼런스를 넣는 그러니까 프리퍼런스를 넣어서 좋은 답변을 생성하는 데에는 안 좋은 샘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이 논문의 예시에도 나오는데 뭐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데 오류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처럼 뭐 이 질문을 올리면서 자기가 안 돌아가는 코드를 올리고 그러면 밑에 이제 좋은 코드를 이렇게 고수들이 달아줄 텐데 그러니까 어떤 랭귀지 모델로서 오답과 그와 관련된 뭐 지문 유형 같은 걸 파악하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걸 학습하는 건 랭귀지 모델에게 한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오답을 답변으로 내는 거는 undesirable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리트레이닝에서는 근데 오답을 컴플리션 하는 거나 정답을 컴플리션 하는 거나 똑같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으로 평가를 학습을 하고 이 오브젝티브 상에서 뭐 이렇게 웨이티드 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프리트레이닝 하는 코퍼스에는 필요하지만 얘가 답변을 할 때 얘가 그걸 제너레이션을 하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차이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프롬프트를 써서 출력을 잘 조절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하려면 저 롤아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단순히 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 롤아웃 방법을 쓰면 뭐 프롬프트 그러니까 인풋이랑 인스트럭션이 합쳐진 이런 프롬프트가 기본되었을 때 뒤에 앤서 답변 좋은 답변에 대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롤아웃을 하면서 학습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그 방법으로 이제 강화 학습이 나온 건데 이제 잘 훈련된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지식 충분하게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reinforcement learning 방법으로 further training,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이런 preference에 대한 스티어빌리티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강학습이 뭔지 아예 모르면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일 것 같은데 그냥 개념적으로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면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가 있으면 플레이어가 저 게임 속의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말 위치가 뭐 예를 들어서 저 플레이어가 말을 조정한다면 저 말 위치랑 뭐 말 주변에 뭐 말 오른쪽에 뭐 동전이 있다. 뭐 말 뭐 왼쪽에 뭐 적이 있다. 이런 어떤 그 게임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상태들로부터 그런 상태들을 조건으로 해서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들로부터 그걸 보고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강학습스럽게 뭐 되게 오개념도 많을 텐데 그냥 되게 쉽게 설명을 하면 저 뭐 괄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광학습에서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저거 다 빼고 그냥 괄호 안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를 하는 로봇이 게임이랑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로봇이 게임을 하는데 저 어떤 로봇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방향키를 누르든 점프를 누르든 그런 액션을 취하는 데에 기분되는 주변 상황이나 조건들, 뭐 구덩이가 있다, 적이 있다, 뭐 이런 게 주어지면 어 뭐 그렇겠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몇 퍼센트 확률로 뭘 누르는 게 좋다라는 확률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이 로봇이 잘 그, 그런 학습, 그런 분포를 배웠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저 그대로요. 이 앞에서 본 저 상태, 기분 상태들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함수 아니면 뭐 확률 분포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게 될 거예요. 아, 상태, 요런 상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겠다. 뭐 점프를 해야겠다.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그럼 그걸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리워드를 얻겠죠. 뭐 죽거나 아니면 뭐 코인을 하나 얻거나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나 자명하게 저 에이전트가 좋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 알고리즘이 강화학습에 되게 다양하게 많고, 근데 그걸 뭐 여기서 탐구하지는 않을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이걸 이제 랭귀지 모델로 적용해서 생각을 하면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랭귀지 모델도 앞에서 봤던 저 폴리시, 그러니까 기분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은지를 결정하는 확률 분포, 인 폴리시로 볼 수가 있거든요. 랭귀지 모델이.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면 이 랭귀지 모델이 프롬프트를 받아서 답변을 내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테이트, 그러니까 주어지는 상황, 주변 상황에 뭐 해당했던 그 상황이라는 거는 프롬프트가 될 거예요. 어떤 프롬프트가 들어오냐에 따라 이 랭귀지 모델도 확률 분포잖아요. 결국에는 이 랭귀지 모델이 뭐 다양한 출력을 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좋은 그러니까 뭐 랭귀지 모델이 자신의 확률 분포에 따라 이 기분된 프롬프트를 받아서 어떤 출력을 내겠죠. 어떤 출력을 뭐 Y1이라는 출력을 낼 수도 있고 Y2라는 출력을 낼 수도 있는데 뭐 그에 따라서 만약에 Y1을 냈을 때 얘가 몇 점을 받았고 Y2를 냈을 때 얘가 몇 점을 받았고 이걸 계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에 따라 저렇게 리워드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얘도 일종의 강화 학습의 메커니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랭귀지 모델을 그 파이 기호를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랭귀지 모델을 저 폴리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죠. 강학습의 관점에서 봤을 때 랭귀지 모델을 폴리시로 볼 수 있고 뭐 그러한 기조에서 계속 논문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저 리인포스 러닝을 써서 스튜어빌리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딱 봐도 단계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간략하게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배우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간략하게 그리고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 게 DP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뭐 그대로 나와 있죠. 뭐 밑에 뭐 위어드 펑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밑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대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LHF 기존의 인스트럭 GPT에서는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해요. 왜냐면 앞에서 봤을 때 그에 따라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이 출력하는 Y에 대해서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하는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얘는 원래 직접 학습을 했던 거고 그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DPO에서는 그걸 빼버린 겁니다. 그걸 빼고도 옵티마이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졌던 저런 의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왜 강학습이 필요한가? 샘플에 그러니까 더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일 직관적인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으로서 뭐가 적절한가에 대한 시그널을 랭귀지 모델에게 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런 강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강학습을 쓰지 않으면 사실 그러니까 기존의 롤아웃 방식으로는 이 시그널을 전달을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라는 게 저 리워드잖아요. 리워드의 점수를 가지고 이 뉴럴넷이 학습이 돼야 될 텐데 어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롤아웃 할 때는 실제로 토큰을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몇 퍼센트로 다음 토큰을 몇 퍼센트 확률로 생성한다라는 것만 있지 실제로 토큰을 생성하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전체 Y 시퀀스가 생성된 뒤에 그걸 리워드 함수가 받아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롤아웃 방식으로는 이 시그널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unsupervised nature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요. 논문에서 discrete nature라고 하는데 그게 더 직관적인 설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4개가 있었는데 인스트럭션에 abstract에 여기 2개가 이제 남은 파트거든요. 근데 이것도 논문을 끝까지 읽지 않으면 되게 복잡해 보여요. 이걸 그냥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좀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논문 2번째로 이제 related works가 나오는데요. 그냥 기존의 RLHF, instruct GPT에서 썼던 RLHF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파트고요. 이건 이제 인스트럭트 GPT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보시면 스텝이 1, 2, 3가 있죠. 뭐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인스트럭트 GPT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3단계를 거쳐서 얻고자 하는 오브젝티브는 인터널 롤리지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은 이미 충분히 지식이 있어요. 이 인터널 롤리지를 사용을 해서 대신 인스트럭트를 잘 따르는 답변을 출력하도록 랭귀지 모델을 스티어링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가지 단계는 각각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그리고 랭귀지 모델 트레이닝, 그리고 아니죠. 리얼드 모델 트레이닝, 그리고 랭귀지 모델, 즉 폴리시를 트레이닝 하는 이런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SFT,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은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인 튜닝이랑 비슷할 거예요. 저 인스트럭트랑 인풋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으로 내야 되는 답이 정해져 있고 이걸 이제 뭐 허깅 페이스로 치면 뭐 커서 LM 같은 클래스를 불러와서 다음 토큰을 계속 예측을 하는 거죠. 인스트럭트랑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의 첫 번째 토큰을 예측하고 인스트럭트와 인풋과 아웃풋의 첫 번째 토큰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의 두 번째 토큰을 예측하고 이렇게 롤아웃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앞에서 이게 뭐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래도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 그냥 쭉 어떤 다큐먼트 콜퍼스를 롤아웃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답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어떤 좋은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풋이 있고 거기에 인스트럭션이 들어오는 형식, 이런 형식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런 형식의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아웃풋으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 쭉 하는 게 아니라 답변이라는 걸 해야 된다. 라는 걸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리어드 모델을 튜닝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어떤 답변이 한 몇 점짜리 답변인지에 대한 스코어를 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스코어를 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리어드 모델을 학습하는 데 쓰는 데이터셋은 뭐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 데이터셋이라고 돼 있는데 인풋만 쭉 모으는 거예요. 인풋과 인스트럭션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 된 모델에 태우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 개의 답변을 쭉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걸 인간이 보고 하나하나 랭킹을 합니다. 뭐 트랜스포머 특징이 뭐야? 라는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여러 번 샘플링을 해서 되게 뭐 잘 설명한 것도 있을 테고 잘 못 설명한 것도 있을 테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보고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뭐 10개를 뽑았으면 이거 1등, 이거 2등, 뭐 저거 꼴찌,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튜닝을 하냐면 저 XY 페어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뭐야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걸 이제 페어로 받게 되면 그 점수값, 그러니까 스칼라 값을 내도록 튜닝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사실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이라는 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랭킹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리시,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을 튜닝을 하는데 이건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강압습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근데 그림으로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 계속 짧지 않은데 짧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이니셜 랭귀지 모델이 있고 오른쪽에 튠드 랭귀지 모델 RL 폴리시라고 돼 있는데 저 RL 폴리시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져갈 모델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니셜 랭귀지 모델은 아까 전에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한 모델을 프리즈를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는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저 오른쪽에 있는 폴리시에다가 그 어떤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요. 트랜스포머는 뭐야? 라는 프롬프트를 집어넣었을 때 답변을 출력을 하겠죠. 이 랭귀지, 이 튠드 랭귀지 모델이. 그 답변을 저 오른쪽에 있는 리어드 모델이 받아서 X랑 Y를 받아서 트랜스포머는 뭐야? 랑 제가 한 답변을 받아서 점수를 내요. 그러면 이 점수 뭐 100점이면 100점, 뭐 60점, 60점 이런 점수를 가지고 그 점수를 최대화하도록 파인 튜닝이 그러니까 강화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사실은 다 모델이 매기는 점수잖아요. 그래서 저 모델의 점수가 높다고 해서 꼭 답변이 완벽하게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걸 리워드 해킹이라고도 하는데 뭐 저 리워드 모델도 뉴럴 넷이니까 어쩌다 보니까 튜닝이 잘못돼서 뭐 굿이라는 단어를 굿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얘가 비정상적으로 어떤 리워드를 높게 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 저 DKL이라는 텀이 KL 다이버전스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파이 PPO 그러니까 튜닝이 될 모델이랑 파이 베이스 그러니까 프리즈를 시켜놓은 이니셜 랭귀지 모델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한 랭귀지 모델과의 거리를 가지고 컨스트레인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저 KL 다이버전스가 두 분포의 뭐 거리는 아니지만 일종의 거리잖아요. 멀어질 두 분포가 다를수록 큰 값이 나오고 두 분포가 같을수록 적은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 리워드를 최대화하면서 저 KL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원래 랭귀지 모델 파인 튜닝된 랭귀지 모델과 너무 달라지지 않도록 컨스트레인트하는 텀이 저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나오겠지만 저 KL 다이버전스의 텀이 최대로 작아지려면 사실 두 분포가 같으면 되겠죠. 뭐, 네, 그렇습니다. 대신 걔네 둘이 다 같으면 아예 튜닝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좋은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좋은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프리리미너리스에서도 앞에서 했던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했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는 건데 앞에서 말한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파인 튜닝 된 모델을 파이 SFT라고 할게요. 어, 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이 SFT는 옵티멀을 하진 않지만 답변이라는 걸 할 수는 있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얘를 훨씬 더 답변을 잘 하는 그러니까 프리퍼런스가 담긴 뭐 리워드 모델로 튜닝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리워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데이터셋으로 이런 게 저런 1번 답변은 그러니까 답변이 예를 들어서 몇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답변을 두 개만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X라는 프롬프트, 트랜스포머가 뭐야라는 인풋에 대해서 이 슈퍼바이저드 파인 튜닝 모델에 넣어서 답변을 추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추출된 답변에 대해서 랭킹을 매기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가지 답변을 추출했어요. 두 가지 답변을 추출했는데 이 X라는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으로 Y1이 Y보다 더 좋더라 라고 하는 걸 여기 보이는 저 기호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가 뭐야라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뭐 랭킹을 매기는 사람들이 Y1이 Y2보다 더 좋다 라고 랭킹을 매겼다면 그게 뭐 저런 표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지나갔었던 저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 나오는데요.
얘가 뭐냐면 어떤 확률 분포요. 그러니까 확률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A랑 B A랑 B를 그러니까 A랑 B가 주어졌을 때 A랑 B라는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그 A라는 선택지가 B라는 선택지보다 더 선호될 확률이 몇 퍼센트 뭐 얼마냐를 구하는 그런 확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브래들리 테리 모델에서는 그 확률이 그러니까 A가 B보다 선호될 확률이 A에 대한 어떤 스코어와 B에 대한 스코어를 더하고 그거 분의 A에 대한 스코어로 구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B가 더 선호될 확률은 반대겠죠. 이거 수식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브래들리 테리 모델 확률 함수에 대한 그 식인데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너무 직관적이라서 이게 왜 굳이 모델링을 할 정도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 예를 들면은 뭐 그렇겠죠. 1번 답변에 대한 점수가 뭐 한 40점이고 2번 답변에 대한 점수가 한 60점 받았다고 치면 1번 40점을 받은 애가 더 선호될 확률이 40%, 2번은 60%라고 말하는 게 너무 자명하잖아요. 40 더하기 60이 100이니까 100분의 4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정의를 하냐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확률을 점수로 구한다가 아니라 어떤 확률이 있으면 그 확률을 잘 나타내는 점수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답변들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답변이 쭉 있는데 이제 샘플링을 2개를 했잖아요. 2개를 해서 라벨러들이 이 2개 중에 뭐가 더 좋다.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 대에서는 뭐 1번 답변이 2번 답변보다 좋더라. 다음 거에 대해서는 2번 답변이 1번 답변보다 더 좋더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쌓았을 거예요. 데이터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라벨러들이. 그럼 이때 인간의 어떤 선호도를 대변하는 그런 선호 모델, 프리퍼런스 모델, 그라운드 트루스 모델을 저 P 스타라고 하고 그럼 이 그라운드 트루스 브래들리 테일 모델을 구성하는 점수를 만드는 그 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는 40점, 뭐는 60점 이런 점수를 매기는 리워드 모델, 리워드 펑션이 있어야 될 텐데 걔를 저 R 스타라고 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저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저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실제 어떤 인간의 프리퍼런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저런 D랑 같은 데이터셋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XI라는 프롬프트에서 YW가 이겼고 YL이 졌다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셋은 저 P스타에서 샘플링이 됐을 거예요. 당연히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직접 라벨링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그냥 저희가 그냥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듯이 알파이라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가정을 해요. 저 알파이가 이제 저 알스타를 근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 알파이가 이 피스타를 피스타에서 샘플링된 이 D를 잘 설명하는 확률 분포, 저 브래드테니 모델을 따르도록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저 로스 펑션, 저게 이제 로스 펑션이 되는 건데요. 약간 다르죠. 식이 약간 다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이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저 익스포넨셜로 표현된 저 식이 어, 저 시그모이드 식이랑 그냥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피스타 식을 그냥 저 로스에 그대로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로그만 붙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맥시멈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샘플링을 저렇게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 피스타에서 샘플링한 데이터가 저렇게 됐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혹시 뭐 나중에 뭐야 이해가 안 되시면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로스 펑션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 로스 펑션으로 학습을 시키면 저 알파이는 저 P스타를 잘 근사하는 리워드 모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알파이로 구해진 점수, 아, 네, 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여기서 알파이를 논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전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했던 파이 있잖아요.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걔가 이제 그냥 그 GPT 같은 디코더 모델이잖아요. 걔로 어떻게 그 스코어를 뽑아내냐. 저 알파이라는 게 결국에는 스칼라 값을 내뱉어야 되잖아요. X랑 YW, 그러니까 X랑 이긴 답변이 왔을 때 몇 점, X랑 진 답변이 왔을 때 몇 점, 이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디코더 모델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그 디코더 모델로 오토 모델 for sequence classification을 사용을 하는 걸 추천한다라고 돼 있고, 이 오토 모델 sequence classification이 어떻게 생긴 놈이냐를 보면은, 아, 뭐 저렇습니다. 저기 뭐 1439줄 보면은 트랜스포머 아웃풋 0번,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를 스코어가 이제 스칼라를 뽑아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 뭐 히든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가지고 저 스코어인 스칼라 하나를 뽑아내는 그런 그 플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통과하고 나면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랭스만큼의 그런 로짓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몇 번 배치 안에 몇 번 문장에 몇 번째 토큰이 뭐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중에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스칼라 하나만 뽑아야 되잖아요. 하나의 배치 내 하나의 문장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 풀 로짓 해가지고 톨치 어레인지를 써서 첫 번째는 이제 배치 사이즈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 시퀀스 랭스가 들어가는데 그 시퀀스 랭스가 그 패딩을 제외하고 진짜 찐으로 마지막 토큰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용하는 스칼라 값을 어떻게 뽑냐라고 하면 그냥 그 문장의 가장 마지막 토큰 위치에서 힐링을 해서 그 값을 스코어로 쓴다. 뭐 그렇게 튜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고 여기 뭐 강학습은 뭐 좀 깊게 안 다룰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 말한 대로 저 우리가 튜닝을 할 저 파이 세타라는 애를 리워드는 높게 그리고 케일 다이버전스는 낮게 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뭐 맥스 파이 세타 해가지고 뭐 데이터셋에서 x 가져오고 이 x를 y에 넣어서 이 x를 파이 세타에 넣어서 얻어낸 y에 대해서 리워드는 제일 높게 그리고 KF 다이버전스는 제일 낮게 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의 오브젝티브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만족하는 파이 세타를 찾기 위해서 옵티마이즈를 하겠죠. 아, 네. 이제 DPO예요. 이제 DPO인데 그러니까 찐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했던 말인데 이 reinforcement learning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걸 좀 단순화하고자 하고 저 기존에 썼던 저 RLHF는 리워드 모델을 배운 뒤에 아까 리워드 모델 펑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리워드를 배운 뒤에 reinforcement learning을 써서 랭귀지 모델 옵티마이즈를 하는데 DPO는 저 리워드 모델의 어떤 parameterize를 선택을 해서 하여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reinforcement learning을 안 쓰고도 옵티마이즈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핵심은 저 리워드 펑션에서 저 옵티멀 폴리시로 이렇게 미분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매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워드 펑션에 대한 로스를 폴리시에 대한 로스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 네.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 1번식이 원래
저 reinforcement learning objective거든요. 저 보시면 리워드는 최대화하고 KL divergence는 최소화를 하죠. 근데 뭐 저렇게 있을 때 어떤 저 x에 대한 펑션 zx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1번식에 대한 옵티멀 폴리시가 3번으로 그냥 도출이 돼요. 정해져요. 그러니까 1번에서 저 강화학습을 썼던 이유가 저 파이 세타를 못 찾으니까 강화학습을 써서 최대한 저거를 맥시마이즈, 저 식을 맥시마이즈를 할 수 있는 파이 세타로 이렇게 뭐 이뤄내시니까 이렇게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해서 이렇게 찾아가겠다가 그걸 하려고 저 식을 세웠던 거잖아요. 근데 저 식을 그냥 풀어서 쓰다 보니까 근데 이거 굳이 뭐 그렇게 맥시마이즈 하도록 이렇게 안 찾아가도 그냥 이렇게 식이 딱 정해지던데 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출이 되던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옵티멀한 파이를 찾아낼 수 있으면, 옵티멀한 랭귀지 모델을 찾아낼 수 있으면 굳이 옵티마이즈 안 하고 저 3번씩 그대로 계산해서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일단 저 3번식을 보면 리워드 모델에 대한 값이 있죠. rx, y. 저걸 쓰면 안 되나 싶은데 저 rx, y가 없으니까, 리워드 모델이 없으니까 가 하나의 문제고요. 또 저 gx를 구해야 되는데 저걸 또 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저 gx가 지금 살짝 잘렸는데 모든 가능한, 그러니까 gx가 x에 대한 펑션이잖아요. x가 이제 프롬프트고, 그러니까 기분된 프롬프트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y에 대한 계산이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레퍼런스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즈된 슈퍼바이스드 파인튜닝만 거친 애였잖아요. 저 파일 레퍼런스가. 저 그 파일 레퍼런스랑 학습될 파이 세타의 간격이 작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저 파이 레퍼런스 y 바 x니까 기본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출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퀀스 랭스 곱하기 보캡 사이즈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샘플링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샘플링 할 때에 대한 저 확률도 다 계산을 해야 될 거고, 오른쪽 보면은 그 샘플링된 y에 대해서 x랑 같이 리워드 모델에 넣어서 얘가 몇 점인지도 봐야 돼요. 엄청 번거롭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건 혹시 왜 2번 같은 GX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3번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식인데,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이것도 따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닿아야 사실은, 그러니까 GX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서 이게 와닿아야 좀 흐름 이해가 되실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되게 그냥 어거지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여튼 혹시나 해서 넣어봤고요. 하여튼 여기서 그럼 3번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3번 식이 근데 이걸 그대로 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다고 했으니까, 근데 얘를 저기 뒤에 리워드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뭐 바꾸고 로그 취하고 이런 식으로 자리만 바꿔주면 저 리워드 모델에 대한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잖아요. 리어레인지를 해서 4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4번 저 리워드 모델에 대한 식을 아까 봤던 그라운드 트루스 그 P스타,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터셋, 그러니까 라벨러들이 라벨링한 1번이 이 답변이 좋아, 이 답변이 좋아 하는 그 데이터셋을 샘플링한 원래의 그 프리퍼런스 확률 분포 P스타에 적용을 해서 저 6번식을 도출해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왼쪽에 CF가 아까 전에 저희가 그 RLHF에서 랭귀지 모델 학습할 때 썼던 로스 펑션이거든요. 저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음, 어떤 알파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리워드 모델이 있고, 이 리워드 모델을 그라운드 트루스의 저 R 스타에 근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 그라운드 트루스의 R 스타라는 거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프리퍼런스 모델,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의 브래들리 테리 모델을 일종의 구성하는 데 쓰이는 스코어링 펑션이니까, 그 스코어링 펑션을 알파이가 잘 근사를 하게 되면 저희는 네, 그렇게 근사를 하는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R
x, y를 그냥 오른쪽에 저 어디지? 오른쪽 저 CF에 있는 P 스타 자리에 저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있는 저 R 스타를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인데 여기 보시면 CF의 세 번째 보면은 저 제일 오른쪽 식보다는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게 이제 시그모이드의 정의니까. 그래서 저 R 그 저 뭐야 R X, Y 저 리워드 펑션을 그냥 P스타 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럼 앞에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했던 게 지금 저 LR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워드 모델 학습시킬 때 이제 브래들리 테리 모델을 근사 그래 브래들리 테리 모델을 잘 설명하는 모델로 가는 방향으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7번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CF에서는 저 알파이가 학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리워드 모델이 학습이 됐던 건데 7번에서는 보시면은 똑같이 저 브래들리 테리 모델에서 나온 식으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저 CF의 저 리워드 모델의 저 경우에는 이제 리워드 모델이 학습이 됐던 거고 7번도 똑같이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건데 그 리워드 모델을 구성하는 게 4번에서 보는 것처럼 저 파이 R 그러니까 파이 세타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학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쭉 설명을 다시 드리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저희는 분명히 리워드 모델도 없고 강화학습도 안 써요. 근데 시작할 때는 저 reinforcement learning objective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이 식을 맥시마이즈를 하는 파이 세타를 찾고자 하는 거는 DPO나 RLHF나 공통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식에서 보면 저 R 파이라는 게 RLHF에서는 훈련을 해서 이제 근사를 하는 뉴럴 넷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리워드 모델. DPO에서는 저 R 펑션이 없죠. 저 리워드 펑션이 없어서 어 음, 근데 원래 그 RLHF에서 봤으면 저게 그런 거죠. 잘 학습된 저런 알파이가 있다면 RLHF처럼 잘 학습된 알파이가 있다면 그걸로 저 reinforcement learning objective에 따라서 옵티마이즈를 했을 때 파이 R이 어떻게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식이 3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학습된 알파이가 있을 때 그걸로 reinforcement learning objective에 따라서 옵티마이즈 한 파이 R은 어떤 꼴일까를 봤는데 그게 이제 저렇게 그냥 쭉 풀어보니까 구해지는 거였던 거죠. 여기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 파이 R을 바로 쓰는 거는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저 파이 R을 그러니까 근데 저 3번식을 그냥 R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고 그럼 저 4번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어, reinforcement learning objective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저희의 최종 목적이었던 저 1번을 옵티마이즈를 하는 옵티멀한 파이 R이 있을 텐데 그걸 구했을 때 그러한 파이 R을 만들어내는 리워드 모델이 이런 꼴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 R이 reparameterized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문에서. 근데 우리 선호 모델은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잖아요. 어, 네,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정리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잘 학습된 뭐 알파이가 있으면 그걸로 reinforcement learning objective를 따라서 옵티마이즈를 하면 파이 세타를 찾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알파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했을 때 앞에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리워드 모델인 알파이 자체를 학습을 시켰죠. 그 뉴럴넷 신 리워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했는데, 그러니까 알파이의 저 R이 그냥 훈련시킨 리워드 모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 R을 근사하는 그런 리워드 모델, 뉴럴넷 리워드 모델은 없지만 R에 대한 식을 구해놨잖아요, 저렇게. 그리고 그 R에 대한 식 안에 저런 저희가 훈련시킬 뭐 파이 R, 파이 세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그냥 저 리워드 모델에 대한 식만 교체를 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냥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건 동일한데 전자는 그 리워드 모델이 뉴럴넷이었고 후자는 훈련을 시킨 랭귀지 모델에 대한 어떤 함수인 거죠. 4번 보시면은 저 파이 R이 들어가 있잖아요. 파이 R이 들어가 있으니까 파이 R에 대한 뭐 함수라고 봐도 되니까.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했더라? reinforcement learning objective. 그러니까 1번을 위해서 R이라는 걸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저 알파이가 있어야 되니까 R이라는 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저 R이 파이 세타, 여기 4번에 보시면 저 파이 R이 아니라 파이 세타긴 한데 파이 세타, 그러니까 파이 세타로 parameterized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 세타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네, 파이 세타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도 학습이 되고 파이 세타도 학습이 되는 거죠. R이 파이 세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때 이 R을 구성하는 파라미터가 원래는 뉴럴넷 리워드 모델이었는데 따로 만들어 놓은, 지금은 랭귀지 모델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secretly is a language model, a truly 리워드 모델인 거예요. 그 뭐 secretly 리워드 모델이라고 했던 게 그 뜻인 거고, 리워드 모델을 구성하는 데에 이 랭귀지 모델이 들어간다. 또 이게 원래는 프리퍼런스를 학습한 어떤 익스터널한 리워드 모델의 리워드를 맥시마이즈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세타라는 이 랭귀지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의 리워드를 맥시마이즈를 하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다른 이런 리워드 모델이 없고 파이 세타를 그냥 파이 세타로 옵티마이즈를 하는데, 얘가 이제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식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외부의 이 R을 옵티마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이 세타를 가지고 바로 프리퍼런스, 그러니까 브래들리 테링 모델 하에서 그런 프리퍼런스를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뭐 다이렉트한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이다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논문 제목이. 뭐 이거는 뭐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건 그냥 그냥 직관적이죠. 저 X가 주어졌을 때 이기는 샘플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증가시키고 지는 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감소시키고, 이거에 대한 웨이트로 이 리워드 모델, 그러니까 자체적인 저 내부에 가지고 있는 내장되어 있는 리워드 모델의 예측이 틀렸을 때 훨씬 더 많이 업데이트를 하겠다 뭐라는 겁니다. 이건 뭐 혹시 궁금하실까봐. 그러니까 진짜로 데이터셋은 그냥 딱 이렇게 생겼고요. 프롬프트 왼쪽에 저런, 예를 들면 저 파란 색깔처럼 더 기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라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chosen, 그러니까 YW 답변은 뭐 저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rejected YL에 대한 답변은 저렇게 나오는 거, 뭐 요런, 뭐 이건 구성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더 간단한 모델로 스티어링 하고 싶으면은 오른쪽이 오히려 초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만들진 않은 거죠. 원래는 그래서 DPO가 어떻게 구현돼 있는지, 내부적으로 로스가 어떻게 흐르고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궁금하시면 따로 질문을 주시면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궁금하시면 다 질문하셔도 되고.
뭐, 네, 준비는 돼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잠시만요. 몇 장 안 남아서 이거 다 끝나고 바로 그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짜 거의 다 끝났네.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아직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왼쪽이 RLHF고 오른쪽이 DPO거든요. 첫 번째는 왼쪽은 이제 저 리워드 모델에 대한 옵티마이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파이세타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뭔가 이게 좀 더 훈련 방법은 어렵다고 하는데 더 직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워드 모델 우리의 선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점수를 매기는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파이세타를 트레이닝을 할 건데 파이세타가 좋은 답변을 내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하겠다. 훨씬 직관적인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수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뭐 성능도 좋아서 뭐 좋지만 뭐 다른 옵티멀 솔루션이 뭐 다른 더 좋은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 오른쪽의 식이 DPO인데 보면은 리워드 모델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곧 저 파이세타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랑 동일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음, 오른쪽이 DPO고 왼쪽이 일종의 음, 그 RLHF에서의 리워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저 RLHF에서의 리워드 모델은 그냥 뉴럴 내시고 스칼라 값을 내보내는 모델이었잖아요. 저 X랑 Y가 들어왔을 때 얘가 점수가 몇 점이다. 뭐 60점이다. 뭐 80점이다. 이런 식의 스칼라 값을 내보내는 게 저 R, X, Y인 뉴럴 넷이었는데 DPO에서는 저게 지금 오른쪽처럼 모델링이 됐잖아요. 왼쪽은 진짜 직관적으로 리워드 모델 같아 보이거든요. X, Y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스칼라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MLE를 하니까 진짜 그렇게 리워드 모델처럼 학습이 될 것 같은데 오른쪽 식을 보면 뭐 레퍼런스 분에 파이 세타가 들어가고 거기다 오른쪽에는 그 상관도 없는 GX 텀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Y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는 GX가 들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식적으로는 맞는데 아, 괜찮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이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뭐야 실험 결과 이밸류에이션인데 언제나처럼 이 부분은 그렇게 흥미가 있진 않았어가지고 짧게 설명드리면은 이 논문에서 나온 방법론이 딱 요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로샷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냥 인스트럭션이랑 인풋 주고 아웃풋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일종의 베이스라인이 되겠죠. 두 번째가 preferred FT. 그러니까 강화학습이나 이런 배경 지식이 없다면 저도 이렇게만 튜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YW 어떤 프롬프트를 라벨러들한테 막 주고 이 프롬프트에 맞는 답변 써줘라고 해서 받은 다음에 그냥 그걸로 그 롤아웃으로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preferred 저 FT고 unlikelihood가 사실 DPO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던 방법론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 YW에 대해서 맥시멈 그 MLE를 하고 YL에 대한 확률은 낮추는 거죠. 적어도 가능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YL에 대해 뭐 트랜스포머는 뭐야라는 문장에 대한 그러니까 뭐 프롬프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쭉 문장으로 있을 텐데 그것도 그냥 그 문장도 그 뭐 토큰 확률 분포가 있을 거고 걔네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증가시키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인데 감소시킬 수도 있잖아요. 뭐 1 빼기 해가지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처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두 쌍을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저 방법론이었고 밑에 있는 PPO가 뭐 RLHF에서 했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PPO GT는 PPO는 앞에서 본 것처럼 RLHF에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리워드 모델을 저희가 튜닝을 직접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인 리워드 모델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따로 리워드 모델 튜닝 안 하고 그걸로 PPO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방식대로 RLHF를 쓴 거고 베스트 오브 N은 그 뭐 그냥 여러 번 샘플링을 해서 답변을 막 뭐 10개든 뭐 128개든 이렇게 뽑아서 그 중에 리워드 모델의 결과로 리워드 모델로 그 점수를 매겼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냈던 답변으로 해서 가져오는 거. 그게 이제 베스트 오브 N 방법론이고 DPO가 저희 이 논문 저자들이 했던 방법론이죠.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사실 왼쪽 위로 갈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워드가 높으면서 KL 다이버전스는 작아야 되잖아요. 보시면은 DPO가 노란색인데 KL 다이버전스가 많이 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리워드가 저렇게 확 잘 위로 올라 붙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GPT-4를 썼었는데 GPT-4의 판정이나 휴먼의 판정이나 뭐 그 얼라이먼트가 꽤 높았다. 그래서 GPT-4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정당하다. 뭐 이런 표라서 혹시나 왜 있나 하시는 분들 위해 가져왔었습니다. 긴 시간을 달렸는데 뭐 애브스트랙트거든요.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거.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랭귀지 모델의 롤아웃은 지식과 추론 능력을 학습하는 거에 강점이 있다. 대신에 스티어빌리티는 잘 못하니까 RLHF로 하자. 근데 저 RLHF는 컴플렉스하고 언스테이블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방법론으로 바꿔가지고 RLHF 없이도 Reinforcement Learning의 이런 복잡한 세팅 없이도 그냥 우리 랭귀지 모델 튜닝 하던 거대로 해서 그런 식으로 튜닝하는 걸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봤다. 뭐 요게 주된 뭐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분에. 그래서 제가 뭔가 해결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였는데 잘 해결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이상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 예, 보시면은 DPO 트레이너 해서 DPO 트레이너라는 이 클래스를 부르는데 모델 얘가 이제 우리가 튜닝 시킬 거고 모델 레퍼런스 이게 이제 프리즈 시킬 파인 튜닝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만 진행했던 KL 다이버전스의 기준이 되는 걔가 이제 모델 랩이고 뭐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넣고 그냥 트레인 돌리면 끝입니다. 아까 봤던 그런 데이터셋 넣고요. 혹시 글자 크기 좀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하여튼 뭐 모델 우리가 학습시킬 거 그리고 모델 레퍼런스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 기준 그럼 뭐 데이터셋 토크나이저 넣고 트레인 시키면 끝이에요. 아까 뭐 데이터셋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렸으니까 트리플렛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프롬프트 그리고 chosen, reject 이렇게 그거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이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 모델 돌리면 포워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포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 이제 인자로 받는 게 모델 그리고 배치, 그러니까 배치 인풋을 받아서 뭐 리턴을 하죠. 일단 다른 거 맞다. 이것도 좀 지켜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요? 됐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concatenated forward가 있어요. 이게 DPO 트레이너 아까 보셨던 DPO 트레이너 클래스의 그 forward 함수거든요. 저희가
뭐 모델 안에 있는 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 이제 모델 그리고 데이터인 배치가 있죠. 일단은 이걸 이제 concatenated input이라는 함수에 넣어요. 그래서 이제 concatenated batch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별거는 아닌데 확인시켜드리자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배치를 받았거든요. 다른 거 이거는 그냥 파라미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배치를 받았어요. 그 배치가 이제 그걸로 딕셔너리로 돼 있잖아요. 키가 이제 뭐 저희 뭐 자주 쓰는 건 뭐 input IDs 해서 안에 보면 텐서 있고, 어텐션 마스크 해서 안에 보면 텐서 있고, 텐서가 이제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랭스의 텐서 뭐 매트릭스겠죠, 사실. input ID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그런 애를 봤는데, 얘는 지금 데이터가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input ID랑 하나의 어텐션 마스크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지금 그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지금 두 개씩이니까 총 네 개잖아요. 그 초슨, 그러니까 프롬프트랑은 다 붙어 있고, 그러니까 프롬프트 더하기 초슨에 대한 인풋 아이디, 그리고 프롬프트 더하기 어텐션 마스크에 대한 텐서 하나, 그리고 프롬프트 더하기 리젝티드에 대한 인풋 아이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키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인 배치를 받아서 이제 배치에서 하나하나 꺼내서 보는 거예요. 보면 이제 라벨은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만 있는 거라서 무시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슨이면서 인풋 아이디로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K에 쉽게 말해서 네 개가 있는 거거든요. 초슨이냐, 리젝트냐, 인풋 아이디나 어텐션 마스크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그리고 그 전에 여기 보면은 그 맥스 랭스, 뭐 인코더 디코더가 아니라 디코더 모델이니까 맥스 랭스라는 애를 여기 안에 이제 어떤 인티저를 담아 놓는데, 그게 어떤 인티저냐면 잠깐만. 여기 보시면 그 chosen input IDs의 첫 번째 차원이랑 rejected input IDs랑 rejected input IDs의 첫 번째 차원에 대한 거에 맥스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 개인데 네 개 중에 이제 chosen IDs 인풋도 배치 곱하기 시퀀스 랭스고 rejected도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패딩을 제외하고 생각을 그러니까 맥스 랭스로 패딩하는 거 말고 해당 배치의 가장 긴 시퀀스를 기준으로 패딩을 넣었다고 생각하면은 초즌 아이디 인풋에서 초즌 아이디 인풋의 저 쉐이프 1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길이 차원인데, 이제 텐서는 다 시퀀스 랭스 같아야 되니까 패딩이 그 배치에서 가장 긴 문장을 기준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초즌 아이디 인풋에서 만약에 제일 길었던 문장이 뭐 100문장짜리다. 그러면은 배치 사이즈 곱하기 100짜리의 텐서가 돼 있겠죠. 100보다 작은 애들에는 패딩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배치 리젝티드 인풋 아이디스가 예를 들면 뭐 제일 긴 문장이 120이라고 하면 걔는 뭐 배치 사이즈 곱하기 120일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이제 이 맥스 랭스가 120이라는 인티저가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초슨이고 초슨 인풋 아이디스다. 그러면은 패드 밸류에 이 패딩 밸류라는 걸 넣고 어텐션 마스크면 패드 밸류에 0이라는 인티저를 넣어요. 이게 뭐냐면 뭐 패드 투 랭스 해가지고 이 배치 K,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받은 K가 초슨 인풋 아이디스라고 하면은 이 초슨 인풋 아이디스라는 매트릭스 배치 사이즈 곱하기 초슨에 대한 맥스 랭스의 사이즈인 이 매트릭스 텐서를 받아서 여기 있는 맥스 랭스,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긴 게 들어있는 이 맥스 랭스, 그러니까 120이겠죠. 120까지 패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패드 밸류는 진짜 그 토크나이저의 패드를 넣어주는 건데, 어텐션 마스크는 어텐션 할 거면 1 아니면 0이니까 그냥 패딩을 0으로 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패드 밸류가 토크나이저에서 제공하는 패드 인티저가 되겠죠. 하여튼 이걸 거치면은 만약에 아까 100에 120이라고 하면 얘는 원래 배치 사이즈 곱하기 100짜리의 텐서였는데 배치 사이즈 곱하기 120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뒤에 이제 패딩이 더 붙겠죠. 그걸 이제 concatenated batch라는 딕셔너리에 concatenated key에 concatenated key. 그러니까 뭐 chosen의 input, concatenated key는 이제 chosen을 concatenated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concatenated input IDs라는 키에 이걸 넣는 거죠. 120으로 늘어난 이 텐서를. 그리고 배치 K도 똑같이 하는데 다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토치캣을 해서 디멘전 0으로 토치캣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하고 나면 이걸 해준 이유가 초슨이랑 리젝트랑 이렇게 배치 사이즈 차원으로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얘네 둘이 길이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를 맞춰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곱하기 맥스 랭스였는데 이걸 거치고 나면은 2 곱하기 배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위에는 chosen, 밑에는 reject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대로 연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랭초즌이라는 얘는 뭘 담고 있냐면 초즌 라벨 그러니까 어 이거는 그러니까 초슨의 길이를 가지고 초슨의 배치 사이즈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였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거 따로 떼가지고 여기 초슨 첫 번째랑 여기 초슨 리젝트 원이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 이 2 곱하기 배치 중에 어디까지가 초슨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 랭 초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모델에 넣어서 로짓을 뽑아와요. 그러니까 이 로짓은 사실 그냥 모델에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에 넣으면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랭스인데 이거 그냥 모델에 태우면은 그 그냥 그 롤 아웃 하듯이 넣으면 만약에 뭐 프롬프트 그러니까 시퀀스 랭스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랭스 배치 2 곱하기 배치 사이즈의 이제 시퀀스 랭스만큼의 텐서가 들어가서 뒤에 그 뭐 768차원이든 히든 딤이든 이렇게 나오겠죠. 로짓 아니지 그러니까 단어들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랭스 곱하기 보캡 사이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뽑아내기 바로 직전까지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로짓이. 그럼 이 로짓은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시퀀스 랭스 차원으로 봤을 때 100번째 애가 이제 어떤 보캡 사이즈만큼의 벡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사실은 그건 거죠. 101번째 단어가 뭐가 될까에 대한 확률 분포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배치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하면, 이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거든요. 로짓의 쉐이프가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랭스 곱하기 보캡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다음 보캡이 뭐가 될까에 대한 걸 담고 있는 거고, 로짓이. 여기서 뭐 인코더, 디코더가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디코더니까 이걸 따라가겠죠. 다음 스텝에 대한 그러니까 다음 스텝, 뭐, 다음 타임 스텝에 단어를 예측을 하는 거니까 라벨 한 칸 뒤로 밀어주고 로짓 한 칸 땡겨주면은 그러니까 라벨이라는 게 그냥 진짜 그, 그냥 그냥 그 위치의 토큰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벨이랑 로짓이랑 바로 계산을 하면은 안 맞겠죠. 한 칸씩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밀어줘야 해당 타임 스텝에 대한 단어에 대한 모로스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음, 어, 음, 얘를 근데 원래라면 그렇게 뭐 크로스 엔트로피로 하고 했겠지만, 저, 뭐야, 로그 소프트맥스, 음, 그러니까 그 소프트맥스를 써서
그 바로 로스로 흘렸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라벨 위치, 그러니까 해당 라벨을 출력할 확률이 몇이었냐에 대한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째 위치에서 이제 101번째 위치의 복합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을 텐데, 그럼 찐 101번째 그 단어를 복합을 가져와서 이 단어 뽑아낼 확률을 이제 소프트맥스로 계산해서 거기다 로그를 씌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 펄 토큰 로그 프로버빌리티는 텐서 쉐이프는 뭐 똑같겠죠? 단 이제 위치마다 그러니까 해당 타임 스텝에서 다음 타임 스텝의 토큰을 잘 예측했을 확률에 대한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각 타임 스텝마다 담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걸 그냥 그 시퀀스 랭스 방향으로 더해줍니다. 더해주거나 곱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문장이 생성되는 확률이 그 고변산이잖아요. 그 프로덕트 브릿지 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퀀스 길이가 3개인 어떤 예를 들어서 짧은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이 나올 확률은 첫 번째 토큰이 나올 확률 곱하기 두 번째 토큰 나올 확률 곱하기 세 번째 토큰 나올 확률을 이렇게 구하는데 이걸 이제 로그로 바꾸면 다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시퀀스 방향으로 서메이션을 하는 거고 이 로스 마스크는 패딩 있는 부분은 빼고 다 더하겠다라는 거고 에버리지로 가져가겠다라는 거 하면은 그 뭐야 뭐 길이만큼 나눠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 결국에 리턴 되는 게 해당 문장을 생성할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리턴 되는 게 배치 사이즈의 텐서가 되는 거예요. 뭐 벡터가 되겠죠. 각 문장이 생성될 확률이니까. 어, 그리고 이제 DPO 로스였던 것 같은데, 포워드에서 이렇게 all log probability를 all log probability를 뽑아내고,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만큼의 뭐 토치 텐서가 생기겠죠. 이제 여기서 떼줘요. 아까 랭 초즌으로 그 초즌이 어디까지인지 잡아줬으니까 그래서 초즌만큼 가져오고 리젝트만큼 가져와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사실 로스가 더 쉬운데 그거 먼저 봐야겠다. 그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의 로스 펑션이 어떻게 됐었냐면 뭔가에 대한 로그의 시그모이드죠.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뭐 베타 빼고 생각하면은 파이 세타에 x라는 프롬프트가 들어갔을 때 chosen인 y가 나올 확률.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저희가 구했잖아요. 로그의 probability. 그러니까 x가 들어왔을 때 y win이 나올 확률을 아까 전에 그 로그 probability 방금 본 펑션에서 계산을 했잖아요. 얘도 지금 구해졌고 로그의 파이 세타의 요거. 로그의 이 루스에 대한 것도 구해졌고. 그게 이제 지금 잠깐만. 루스. 이거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이렇게 리턴을 하고 로스를 여기서 구하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여기서 봤지만 아직 이 레퍼런스 그러니까 원래 프리즈 되어 있던 이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는 나올 확률이 각각 몇인지 못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구해주고 이렇게 레퍼런스 초슨이랑 레퍼런스 리젝티드에 대해서 포워드 해가지고 뭐 구해줍니다. 왜냐면 포워드를 통과하고 나면 이렇게 초슨이랑 리젝트에 대한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나오니까요.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DPO 로스에 넣으면 DPO 로스에 넣으면
이제 파이의 로그 레이시오가 폴리시 초슨 이거 빼기 폴리시 리젝트의 이거 요거 빼기 요거잖아요. 이게 그냥 여기 보시면은 이 식 사실은 로그의 이거 빼기 로그의 이거잖아요. 다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 뒤에 거는 로그의 이거 빼기 로그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만 더하기고 얘네 두 개는 지금 뺄셈인 거잖아요. 로그 계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빼기 이거 한 값에다가 이거 빼기 이거 한 거를 빼주면 되겠죠. 기호로 봤을 때. 얘는 분모니까. 그걸 그냥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폴리시 초슨, 그러니까 폴리시에서, 레퍼런스 말고 폴리시에서 초슨 된 거, 빼기 폴리시에서 리젝티드 된 거. 여기 보면, 폴리시에서 초슨 된 거, 빼기 폴리시에서 리젝티드 된 거. 그리고 여기서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레퍼런스에서 초슨 된 거, 빼기 레퍼런스에서 리젝티드 된 거. 여기서도 레퍼런스에서 리젝티드 된 거, 빼기 레퍼런스에서 리젝티드 된 거. 근데 얘는 분모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로짓이 이거 빼기 이거가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냐 하면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요만큼이 로짓이었으니까 로짓 곱하기 베타에 로그 시그모이드를 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로스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구했던 로짓에다가 베타 곱해주고 여기에다 로그 시그모이드 씌워서 마이너스 곱하면 로스가 되는 거예요. 뭐 라벨 스무딩은 뭐 아시는 라벨 스무딩. 뭐 그렇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 DPO 말고 다른 로스를 썼을 때 뭐 그거인 거고 이게 끝이에요. if 이렇게 쭉 타고 가서 리턴으로 로스 그냥 해버리죠. 요거는 그냥 뭐 리워드가 어떻게 되고 있냐에 대한 매트릭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 이렇게 로스가 그냥 구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 어려운 논문이었는데 구현은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게다가 데이터셋도 되게 그냥 직관적이고 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메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